자, 이번 시간은 투자운용사 2과목의 3편입니다. 투자분석기법의 10번째 시간, 세부 과목으로는 산업분석의 두 번째 시간으로 라이프사이클 분석부터 진행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투자분석기법 전체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PT로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사이클 분석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후반부에 배우는 흡힌달 지수,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라이프 사이클 분석과 흡힌달 지수. 네, 매 시험 나온다고 보시고 확실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다라고도 하는데 밑에 문장 보시면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읽어내는 해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일단 산업의 성장 사이클은 인생처럼 또는 제품의 수명 주기 이론 인생처럼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를 거친다. 그리고 매출액은 노란 선의 흐름을 보이고 이익률은 빨간 선의 흐름을 보이는데 일단 먼저 매출액이 가장 많은 데는 여기죠. 성숙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률이 정점을 기록하는 여기는 성장기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고 각 단계별 특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도입기는 이제 제일 먼저 새로운 산업이 열리는 거죠. 그러면 선점을 해야 되죠. 선점하는 경쟁이 들어가는데 선점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일단 판촉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고정비를 또 많이 지출해야 되겠죠. 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처음에는 적자를 보거나 이익이 저조하다. 앞에 그림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적자, 여기가 흑자고 밑에가 적자죠. 적자를 보는 구간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을 보는데 여기보다는 적죠. 적자를 보거나 이익률이 저조하다. 도입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도입기에 대한 문장, 설명, 성장기에 대한 설명 정확히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살아남으면 신성장 기업군으로 주목을 받게 되고 성장기에서 이제 블루오션이 되는 거죠. 이제 열매를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이익을 열매를 향유하는 단계죠. 자,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한다. 자,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한다. 그죠? 매출 급증, 이익 급증. 자, 급증하고 시장 경쟁도 약해서 수익성이 높다. 그런데 후반부에는 시장 경쟁이 격화되어서 이익률이 정점에 도달한 다음에 하락한다. 아주 잘 나가다 그죠? 후반부에 이제 이익률이 이제 시장이 경쟁이 격화된다. 경쟁이 처음보다는 좀 격화되기 때문에 이익률이 정점을 기록하고 조금 하락한다. 성장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숙기는 자 보시면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매출이 완만하게 늘어나는 단계, 급증이 아닙니다. 완만하게 늘어나지만 어쨌거나 매출은 여기서 최대를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말이죠. 가격 경쟁, 판촉 경쟁 등이 좀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이익률은 하락하고 기업의 경영 능력에 따라서 실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제 키워드가 이겁니다. 원가 절감. 이익률 향상을 위해서 원가 절감 그리고 철저한 생산 관리 그리고 수명 주기 연장을 위한 R&D 투자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성숙기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구분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성숙기를 보면은 매출액이 최대를 기록하고 근데 이익률은 여기보다 많이 떨어지죠.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 그리고 이제 생산성 향상 R&D 투자는 이제 성장기로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R&D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쇠퇴기는 좀 쉽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장 안 좋은 때죠. 그 산업의 전체적으로 수요가 감소되고 사양 산업이 돼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익률이 더 하락하고 적자 기업이 다수 발생하고 그래서 산업에서 철수하거나 그죠? 또는 업종 다각화를 진행해야 된다. 키워드가 이거죠. 철수와 업종 다각화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이 단계별 설명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계점을 보겠습니다. 주식 투자 결정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산업을 뭐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로 뭐 산업 분석은 이제 괜찮은 건데 뭐 주식은 결국 좀 그 투자잖아요. 개별 주식으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은 좀 없다. 그죠? 좀 부족하다.
네, 그래서 바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선진국의 성숙 산업과 쇠퇴 산업이 개도국에는 네, 도입과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다. 그죠? 나라마다 좀 다르겠죠. 네, 성숙기 산업이 반드시 쇠퇴기로 가는 건 아니다. 아까 이제 그 성숙기에서 성장기로 되돌리기 위해서 R&D 투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R&D 투자를 하는 만큼 이제 이익률이 떨어지겠죠. 근데 이게 성공이 되면 어때요? 다시 성장기로 갈 수도 있겠죠. 네.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그 쇠퇴기 하면은 의류 산업, 예, 그야말로 이제 뭐 현재는 뭐 IT 산업이나 그죠? 뭐 바이오 이런 쪽이 이제 아주 주력 산업이잖아요. 근데 의류 같은 거는 뭐 거의 뭐 쇠퇴기로 볼 수 있는데 이제 기능성 섬유, 그죠? 스포츠웨어 이런 것도 고부가로 팔리잖아요. 예, R&D 잘해서 그죠? 다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이 네 가지 네,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단계별 어떤 단계냐를 묻는 거죠.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하고 정점에 도달하고 이후 점차 하락한다. 이익률이 성장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기본서 문제.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산업도 생명체의 수명과 같이 생성, 성장, 쇠퇴, 소멸, 제품 수명 주기론을 응용한 것이다. 성장기에는 매출액과 이익이 급증하고 성장기 후반에는 이익률이 정점에 도달한 후에 점차 하락한다. 맞죠? 자, 라이프 사이클 분석에서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업종 다각화는 쇠퇴기죠. 업종 다각화 철수는 쇠퇴기의 키워드다. 네, 어렵진 않습니다. 3번이고요.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산업의 성장성, 수익성 분석을 통해서 유망 산업을 고르는 데는 중요하지만 개별 산업으로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개별 산업의 밸류에이션을 하기에는 좀 직접적인 연관성이 부족하죠. 그러면서 적정적과 평가 등에는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네, 괜찮은 문제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 예제 보겠습니다. 거의 비슷해요. 도입기에는 과도한 고정비, 판매비, 시장 선점 경쟁 등으로 이익이 저조하거나 이익이 나도 조금만 난다. 성장기는 안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최대 이익을 기록한다는 성숙기죠. 그죠? 성장기는 매출과 이익이 급증하고 이익률이 정점에 도달한 후에 점차 내려간다. 네. 이윤 증가를 위해서 원가 절감이나 철저한 생산 관리를 통해서 성숙기가 됩니다. 그죠? 네. 쇠퇴기는 업종 다각화 또는 철수. 네. 키워드가 됩니다.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네.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제가 바뀌어서 산업 경쟁력 분석으로 갑니다. 산업 경쟁력 분석에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개념이 들어간다 이 뜻입니다. 국가. 네. 산업 분석에서는 국가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요거는 이제 그 이론상 우리가 앞에서 그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이론은 정태적이다, 동태적이다 구분했었죠. 자, 국제무역론, 정태적 이론이었죠. 국가 간, 그죠? 그 나라의 요소 부전도, 노동 또는 자본에 대한 요소 부전도가 네, 특화되는 거를 서로, 네, 특화되는 거를 키워서 서로 분업을 하는 거죠. 무역을 해서. 비교 우위가 이제 비교 우위를 통해서 산업이 발전하는데 국가가 들어가죠. 여기도 신무역 이론은 어때요? 국가가 개입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보전하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전략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게 이제 국가의 개념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이클 포트의 경쟁 우위론이 있습니다. 산업 분석이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클 포트가 나오는데 이제 요거는 그 사실 다른 과목에서는요, 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우리 투운사에서는 아직까지 최근 2년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외우면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클 포트의 경쟁 우위론은 산업에 대한 경쟁 우위론을 말하고요. 경쟁 우위가 되기 위해서 이제 작용하는 요인들이 4가지 직접 요인이 있고요. 2가지 간접 요인인데, 요소, 수요, 연관산업, 기업 전략, 요수, 연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4가지 직접 요인은 요수, 연기. 그리고 이제 2가지 간접은 정부나 우발적 요인이 뭐 대내외 환경상의 우발적 요인을 말하겠죠. 요거는 간접 요인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다 적용을 해서 그 산업의 경쟁 우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요 혁신이나 요소 축적을 통해서 비교율을 창출한다.
동태적 이론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요걸 다이아몬드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뒤에 보시면은. 자, 다이아몬드 모형처럼, 네. 요, 수, 연, 기. 네, 뭐 더 세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이제 종류만 구분할 정도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요, 수, 연, 기, 간접적은, 네. 정부, 예, 국가의 정부 요인, 그리고 우발적 요인 두 개가 있다. 요 정도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네 가지 직접 요소, 두 가지 간접이 있는데 네 가지 직접 요소가 아닌 거는